안녕하세요. 최일진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음, 아마도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이미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워드 프로세서 이론은 뭐 생각보다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내용적인 면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워드 프로세스 이론을 합격을 하면 실기를 쳐야 되는데 실기 시험은 당연히 기능 시험이기 때문에 타자 검정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지 시험을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타자 검정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더 연습을 해서 타자 검정 능력을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워드는 단축키가 필수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많이 암기를 해 두면 워드를 작성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원하는 문서를 제대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을 먼저 살펴보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를 생성을 하고 편집 그리고 저장 그리고 인쇄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우리 워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워드 프로세서는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이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워드 프로세서 문제 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 중 하나가 워드 프로세서 5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입력 기능이 있고요. 표시 기능이 있고요.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기능,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문자나 그림이나 도형 등을 입력을 하기 위한 입력 기능, 그리고 모니터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화면에 표시하는 표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자, 그 내용들을 편집을 하거나 뭐 위치를 이동을 하거나 하는 편집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완성된 문서를 출력하는 인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보관해서 사용하는 저장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요런 5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드 프로세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입력 장치, 표시 장치, 출력 장치, 저장 장치 4개의 구성 요소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각각 입력 장치에 대한 부분, 표시 장치에 대한 부분, 출력 장치에 대한 부분,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이 각자 따로따로 이제 의미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워드 프로세서 구성 요소가 어떤지 하나로 묶어서 나오는 그런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입력 장치는 말 그대로 워드 프로세서에 뭐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스캐너, 뭐 터치패드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뭐 디지타이저, 뭐 태블릿,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그 다음에 광학 판독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입력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표시 장치는 우리 흔히 모니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CRT, 브라운관 모니터,
입니다. CRT 그리고 LCD 모니터, TFT, LCD 그리고 LED, FED, PDP 등의 어떤 모니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장치로는 프린터, 플로터, 컴 등으로 해서 출력을 해주는 출력 장치들이 있고요. 저장 장치로는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CD-롬, DVD,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기능들이 있었죠? 입력 기능, 표시 기능, 편집 기능, 그리고 인쇄 기능, 저장 기능의 5가지 기능이 있었고요. 그 각각에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입력 기능을 하는 입력 장치에는 스캐너, 마우스, 바코드, 판독기 등이 있습니다. 자, 스캐너, 입력하는 장치 맞죠? 이미지를 떠서 입력해주는 장치, 마우스, 바코드, 판독기,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보시는 것들이죠. 표시 장치에는 두 번째, 뭐 여기 1번은 맞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표시 장치 LCD, LED, PDP 등은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표시 장치다 라고 하는 게 해당되는 장치 맞고요. 출력 장치는 플로터, 프린터, 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에는 하드디스크, 디지타이저, 터치패드 등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번째,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까지는 맞습니다. 디지타이저, 터치패드는 입력 장치죠. 자, 두 번째, 다음 중 워드 프로세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입력 기능은 문서에 들어있는 문서나 그래픽의 형태, 크기, 위치 등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나요? 편집 기능이죠. 두 번째, 표시 기능은 입력된 문서나 편집 중인 문서를 프린트를 통해서 인쇄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출력 기능, 인쇄 기능이죠. 세 번째, 저장 기능은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서 문서를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기능은 아니죠.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기능이죠.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언뜻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끄는 순간 저장이 안 되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죠. 네 번째,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주로 한글이나 영문, 특수문자 등의 문자나 사진, 도형 등의 그래픽이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내용이 맞는 부분이군요.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문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다양한 문서의 형태를 만들고 인쇄를 할 수가 있죠. 자, 인쇄 기능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문서 작성 및 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유지관리가 쉽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문서의 보존, 검색이 유리하죠. 문서의 통일성과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통일성과 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표를 이용해서 계산 그리고 표를 이용한 차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드에서는 작성한 문서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은 점점점 현재는 넓어지고 있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문서를 전송할 수 있고 전송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서를 공유할 수가 있군요. 최근에는 이렇게 공유를 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넣어두고 회사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성된 문서는 쉽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문서 보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안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쉽게 변경 가능하고 훼손이 가능하니까 항상 관리를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살짝 한번 가져볼까요? 자, 한번 제가 먼저 읽어 볼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죠. 다음 중 워드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손쉽게 작성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해준다. 2번 사무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처리가 주요한 기능이다. 3번 문서 작성 및 관리가 전산화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4번 간단한 표 계산 기능 및 차트 기능도 지원한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두 잘 찾으셨나요? 그렇죠? 2번이죠. 자, 사무자동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처리가 주요 기능이다 라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워드 프로세서의 거리와 조금 거리가 좀 멀어져 있군요. 자, 키보드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간간히 이제 그 스위치를 보시면 똑딱이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위치들을 우리는 토글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글 키는 어떤 키냐면은 인서트 키라든지 넘너키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눌렀을 때 넘너키를 누르면 키보드 상에서 넘너키를 누르면 키패드가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상의 키패드가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인서트 키를 누르면 삽입 기능을 하든가 한 번 더 누르면 삽입 기능이 해제되든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토글키라고 하고, 또 캡슐락도 그런 그 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 토글키는 한 개의 키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기능이 전환이 되죠. 자, 어떤 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영키, 인서트키, 스크롤 락, 그리고 캡슐락, 넘나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주로 계속 사용하던 것들이고요. 스크롤 락은 잘 활용을 하지 않는 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스크롤을 락을 시켜서 뭐 하든지 아니면 스크롤을 진행을 하게 만들든지 할 때 사용하는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합 키가 있습니다. 조합 키는 다른 키와 함께 사용을 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키를 우리는 조합 키라고 합니다. 아량글에서는 Alt 그리고 Ctrl, Shift 키가 대표적인 조합 키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단축키로 많이 활용이 되지만 특별히 단독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뭐 그리 없습니다. 다른 키와 조합을 해서 사용할 때 의미를 가지는 키죠. Alt, Ctrl, Shift 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흔히 펑션 키 혹은 기능 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기능 키는 키보드의 위쪽에 나열되어져 있는 키들을 의미하죠. 자, 이 기능 키는 미리 정의가 되어져 있는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만들어내는 키를 우리는 기능 키라고 합니다. 자, 키보드 상단에 F1에서부터 F12번까지 번호 키를 기능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 키는 커서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키죠. 그래서 자, 방향 키 좌우 그리고 상하 방향 키 홈과 엔드 키도 이동 키에 해당이 됩니다. 또 어떤 키들이 있을까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도 마찬가지로 이동 키에 해당이 될 거고요. 엔터도 이동 키에 해당이 됩니다. 엔터는 줄과 다음 줄로 계속 이동을 시키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키죠. 이동 키. 단축 키입니다. 즉 바로가기 키죠. 몇 개의 키를 동시에 눌러서 즉 조합하는 키 Alt, Ctrl, Shift 키 등을 눌러서 메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키죠. 그래서 조합되어져 있는 키를 우리는 단축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Ctrl C라든지 그리고 복사된 내용을 붙여넣기 할 때 Ctrl V라든지 그것을 잘라낼 때 사용하는 Ctrl X라든지 이런 키들은 단축 키에 해당하는 키이죠. 뭐 아래쪽에 컨트롤 방향 키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키와 방향 키 좌우를 눌러서 단어 간 이동을 시킬 때 사용하는 키이기도 합니다. 또 뭐 여기 슬라이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수한 키가 또 키보드 상에 있습니다. 뭐 딜리트 키라든지 그리고 키보드 왼쪽 상단에 ESC 키라든지 Escape이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라든지 백 스페이스 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특수 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와 관련되어져 있는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1번 다음 보기와 같은 커서의 위치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왼쪽 화살표 키를 3번 누른 결과로 옳은 것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현재 커서의 위치는 록 이라고 하는 글자 오른쪽 끝에 커서가 위치해 있군요. 좀 전에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컨트롤 키를 방향키 좌우로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을 한다 했을까요? 자, 1번 커서가 동 옆에 나오는군요. 2번 100 옆에 왼쪽에 커서가 존재하고요. 3번 마 왼쪽에 커서가 위치하고요. 4번 달 왼쪽에 존재합니다. 3번은 누르죠. 방향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방향키 화살표를 누르면 3번을 누르면 단어를 3번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워드 프로세서의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공백이죠. 그러니까 록 오른쪽에 커서가 있다면 왼쪽으로 한 번 하면 그 공백 사이 또 그 다음 사이로 가니까 정답은 네 3번이 되겠군요. 2번이 되겠군요. 100이죠. 두 번째,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어의 간격을 조절해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영문 균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할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키로 정의된 키를 기능 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입력된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기능을 sort라고 합니다. 네 번째, 서로 관련된 파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아둔 장소를 폴더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요, 옳지 않은 것이죠. 그죠? 찾으셨나요? 네,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능 키는 2개 이상이 조합된 키를, 2개 이상 키를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키를 우리는 기능 키라고 하지는 않죠. 이 기능 키는 미리 정의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키를 기능 키라고 하고요. 2개 이상 키를 활용하는 것은 조합 키라고 하는 거죠. 한글 코드 슬라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글 코드는 영문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예전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를 코드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한글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그 학교 다닐 때 이 완성형 코드를 만들었던 그 분께서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나는군요. 자, 그래서 지금 크게 이제 완성형 코드, 그리고 조합형 코드, 그리고 유니코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합형 코드와 완성형 코드가 무엇인지 참 이야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자, 그러면 완성형 코드가 무엇이고 조합형 코드가 무엇인지 한번 우선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완성형 코드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사용을 할 때 흔히 자주 사용하는 그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글들을 문자 셋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들에 대해서 코드 값을 지정을 하게 되고 그 지정된 글자에 대해서 그 코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어서 자, 글자 수가 한글 글자 수 얼마만큼, 한자 글자 수, 그리고 특수 문자, 그리고 사용하는 글자들 미리 정의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모음 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합이 되면 글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 완성형 코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글씨들, 그런 글씨들을 등록을 시켜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단어, 뭐 음, 이런 단어들이겠죠. 아, 뭐 이런 글자들은 어, 완성형 글자에 존재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완성형 코드를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조합형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부터 시작을 해서 아야어여, 모음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조합형 코드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초성과 중성 그리고 종성 이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11만 개의 글자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조합형 코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완성형이든 조합형이든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의 표현 바이트는 수는 다음과 같이 한글은 2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2에 16승계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글자들을 다 표현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8개의 1개의 바이트 8개의 비트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2개의 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문은 그래 봐야 26개 그리고 숫자 10개 그쵸? 그래서 충분히 한 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하죠. 한글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2개의 바이트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성형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한글화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보 교환을 할 때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합형의 장점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성형 코드의 단점은 조합형 코드에서 표현이 못하는 부분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문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이런 문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문자를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요즘 같은 컴퓨터 자원이라면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긴 하지만 옛날 초창기 때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겠죠. 정보 교환 시 조합형의 단점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형은 정보 교환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조합형은 정보 처리용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유니코드라고 하는 코드가 보입니다. 자, 유니코드는 우리나라 글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또 이제 각 나라에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 세계의 모든 문자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2바이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3개의 바이트로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코드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표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완성형 코드의 조합형 코드를 반영해서 개발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어져 있고요. 완성형 글자가 이렇게 있고, 자, 한글은 2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나라 언어를 유니코드로 만들었을 때에는 3바이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소프트웨어를 한글화를
표를 쉽게 만들어 주고요. 전 세계에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문자 표현을 가능하게 해 주더라 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다소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표준화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장점이 매우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어지는 코드, 유니코드입니다. 기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한글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KSX1001 완성형 한글 코드는 문자를 주기억 장치에 미리 적재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합형에 비해서 메모리를 적게 차지한다. 2번 KSX1001 완성형 한글 코드는 영문과 한글 모두 2바이트로 표현한다. KSX1001 조합형 한글 코드는 정보 교환 시 제어 문자와 충돌하지 않아 정보 교환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네 번째, 유니코드 KSX1005-1은 현재 한글 11만 11,172자를 표현할 수 있으며 외국 소프트웨어에서도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자, 첫 번째는 완성형 한글 코드는 문자를 주기억 장치에 미리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를 어느 정도 소모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완성형 한글 코드는 영문은 1바이트고요. 한글은 2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KSX 조합형입니다. 조합형은 제어 문자와 충돌을 하죠. 그죠? 충돌을 하고 정보 교환용이 아니라 정보 처리용이죠.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문과 공백은 1바이트,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로 처리한다. 두 번째, 필승 코리아라는 문자열을 입력할 경우 최소 16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보 교환 시 제어 문자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조합형 한글 코드에 비해 적은 기억 공간을 사용한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네. 자, 2번이죠. 옳은 것은. 자, 유니코드는 문자를 표현을 할 때 한 글자를 2개의 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문 공백도 2개의 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되었죠. 자, 그러면 16바이트라면 8글자가 돼야 될 텐데요. 자, 글자를 한번 수를 세어 볼까요? 필승, 필승, 공백, 셋, KOREA 5개, 합쳐 8개죠. 8개는 2 곱하기 8에서 16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 데이터
입력에 관련되어져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